잘 가라 원나블. 우리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뿐인 범부여. 오토메일로 관절 갈아 끼울 것들의 옛말에 올려치기 지겨우며 개튜. 지금 우리는 다츠키 개개 고의 맹고케네 시대를 살고 있다. 시대를 대표한 만화들이 끝이 나고 또다시 전작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명작들이 솟구치면서 영광의 시대가 지속될 줄 알았건만 기대와는 달리 독자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호불호 결말로 끝이 나버린 한때는 명작이었던, 하지만 분명 명작이었던 용두 3위 엔딩 파트 2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님 용사 서당키 피할꾼 한량총수입니다. 예술병 걸린 작가 망쳐놓은 히어로의 최후, 소년만화 역사상 최악의 결말, 호리코시 코에이의 액션 히어로 소년만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이건 내가 최고의 히어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2014년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히로아카. 개성이라는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게 당연한 세계인지라 우리의 꼬꼬마 주인공 미도리와 이즈쿠 역시 히어로를 동경하며 장차 최고의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당돌한 꿈을 꾸지만 먹보용 녹음본 무게선 종자인지라 주변에서는 데쿠의 꿈을 모두들 무시하고 만류하기 바빴죠. 그렇게 꿈을 꾸는 것조차 허락치 않는 세상 앞에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동경하는 히어로 올마이트를 만나게 되면서 무게성도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바이럴의 소가 고생하고 버려지는 청춘의 암울한 성장 과정을 그린 것이 나이아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개성이라는 익숙하면서도 참신한 히어로 능력 구성을 넘어 히어로와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감 넘치는 섬세한 세계관 설정, 미국 코믹스 화풍에 더해진 일본 정통 소년 만화형 왕도 전개, 슈퍼 히어로를 형상화한 듯한 생동감 넘치는 짜릿한 작화, 무엇보다 동서양 히어로 팬들의 마음을 원볼하게 만드는 연출로 원나블 이후 전세계가 열광하는 차세대 진짜 소년 만화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히어로 만화의 정점으로 평가받던 히로아카였지만 솔직히 히로아카 결말 논란에 대해서는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따로 풍어를 읊어야 할 수준이니 핵심만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장기 연재에 늪에 빠진 점프식 소년 만화가 언제나 그렇듯 이미 오래전 유기해버린 주제의식, 병풍이 되어버리는 초중반 주조연 캐릭터들, 전투력 원툴, 싸움에만 의존하는 이야기 전개, 쓸데없이 늘어뜨린 줄거리 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 덮어놓고 봐도 주인공 미도리아의 무너진 초기 설정과 원볼 자격 논란이나 억지 라이벌 구도 바쿠고의 학폭 등 히어로 측 인물들의 부실한 설정 구조는 물론 빌런들까지도 이도저도 아니게 일관성 없이 모순적인 정의를 보이며 서사가 부실한 것도 문제인데, 이런 빌런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 억지로라도 구원하려는 히어로들의 모순된 철학과 1차원적인 행동들도 빼고 결말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초기 설정과 히어로물 만화의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말을 쳐내놓고 내가 그랬듯 너 같은 버브도 히어로 씹가릉 리얼리얼 쿠쿠 멘트 한 줄 마지막에 띡 적어놓으면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주조연 및 빌런 주요 캐릭터들의 붕괴, 10년간의 대장정을 씹창 내놓는 허술한 연출, 도망치듯 내놓은 급전개 결말, 유기해버린 떡밥들이 만회가 됩니까? 꼴에 추한 것은 늦게 와도 알았는지 단행본에서 뒤늦게 에필로그 수정해서 부랴부랴 오차콜 러브신 띡 동창세들 다들 히어로 되는데 모든 걸 건 진짜 히어로는 개성 잃고 히어로를 포기했던 미도리아 급하게 히어로 취업기를 알선하고 뒤늦게 광고판 연출 내세우며 무너져버린 10년간의 서사가 아유 됐다. 아무튼 히로아카는 한국에서는 참전용사분들의 현실 처우를 묘사한 사회고발 블랙 코미디물이었다고 개같이 까였으며 서구권에서 역시 미친 인기를 구사했던 만큼 동서양 모두에서 올버원급으로 선 넘는 쌍욕세를 받으며 2024년 12월 24권을 마지막으로 홍대병 작가 중이병 연출의 정점을 보여주며 용두 니미 결말로 끝이 납니다. 단언컨대 소년만화라는 장르를 넘어 만화사 용두 니미 중에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히로아카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결말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게 작가로서 가장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태 그 응원해온 독자들을 우롱하는 듯 이처럼 본 만화의 주제를 완전히 부정한 듯한 작가병 말기에 이른 결말을 내놓는 것은 실망을 넘어 그냥 인간 자체가 혐오스럽네요. 매력적인 캐릭터 위에 억지로 쌓아올린 부실한 로얄 럼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비운의 명작, 코바야시 신의 학원 러브 코미디 스쿨 럼블, 2002년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한 스쿨 럼블, 명랑한 4차원 여주 치카모토 텐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 카라스마 오오지, 왜 텐마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하니마 켄지 등등. 제목 스쿨 럼블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점점 늘어나는 남녀공화 고등학교에서 펼쳐지는 러브 섹시 코믹 일상 스토리가 스쿨 럼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초반에는 텐마, 하니마, 카라스마 중심의 뻔한 삼각 러브라인만 반복되는가 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주조연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사연과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의 다중연애 노선이라는 참신한 전개를 통한 신선하면서도 달콤한 긴장감, 무엇보다 섹시, 청순, 큐트, 순정, 양키 등등 남녀 주조연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의 향연, 야쿠모 사랑해, 연애 노선 사이사이 지루하지 않게 수놓은 개드립 가득한 개그씬, 이처럼 가볍게 웃으면서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담백한 스토리로 2000년대
90년대 남녀공학 러브 코미디의 상징으로 추앙받았던 스쿨럼블이었지만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여주 텐마의 존재, 그리고 그런 텐마가 사랑한 탓에 존재감도 매력도 없지만 끊임없이 등장하는 카라스마와의 노잼 전개로 욕을 가끔 먹기는 했지만 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 why? 개노답 여주의 표본 텐마의 우직한 성격과 장르적 특성상 엔딩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그저 우리 하리마만 잘 챙겨주기만을 기도했죠. 주인공 커플이지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만큼 재미도 감동도 애정도 가지 않는 오로지 작가만 미는 것이 텐마 커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오로지 진주인공 하리마가 도대체 내 사랑 야쿠모랑 이어지는지 아니면 내 주인님이 엘이랑 이어지는지에만 모든 팬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죠. 하지만 늦게라도 여론을 받아들여 열린 결말로 엔딩을 수습하고 싶었는지 하리마나 텐마 역시 결국 사랑을 깔끔하게는 연결짓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청춘은 계속된다 라는 식으로 2008년 22권을 마지막으로 작가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수준의 용두 리미 결말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결말만 놓고 보면 딸베개도 뒤지지 않는 명작이었는데 그저 아쉬울 뿐이죠. 익숙한 근친 엔딩이었더라면 작가의 철학이 담긴 걸작이라고 음지에서 무지성 썩히나도 받았을 텐데 아카가 쓰고 맹고가 그린 아이돌 사회고발 환생물 최AI, 2020년 주간 0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최AI, 클리셰를 혐오하는 비판적 사고의 스토리 작가 아카와 음지 출신의 꼴잘할 그림 작가 맹고 센세의 만남답게 10대의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인기 아이돌 호시노 아이를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파격적인 인트로를 시작으로 이후 그녀의 아이로 환생한 쌍둥이 여동생 루비를 통해 일본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을 비판함과 동시에 모든 게 완벽한 쌍둥이 오빠 마리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엄마 호시노 아이의 복수를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긴장감 넘치는 쫄깃한 전개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죠. 특히 23년도에는 애니까지 방영되면서 전세계 최애아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 하지만 명작 결말 존망의 법칙에 따라 극이 후반부에 돌입하면서부터 초반에 호평받았던 다채로운 전개가 독이 되어 극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의대를 산윤화로 뚫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처참한 능지에서 나오는 수준 떨어지는 작전 전개, 약속한 듯 유기해버린 아이와 루비 등이 가지고 있던 반드시 풀어야만 했던 떡밥들, 박진감 넘치는 전개에서 어느덧 아쿠아 뇌뇌망상 똥꼬쇼 원툴 전개로 변하며 지난 상처의 극복이나 루비의 성장은 개같이 없었던 일로 만드는 허술한 연출까지 더해지면서 두 작가들이 전작부터 비판받아왔던 문제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시 제기되었고 결국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쿠아의 억지 뜬금포 러브 다이브를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16권을 끝으로 불행 포르노 사회고발만 하는 용두사미 크레딧을 띄우게 됩니다. 이처럼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팬들이 바래왔던 결말과는 달리 사실상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을 맞이한 탓에 복수극 특유의 개운하면서도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끈한 복수 뒤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는 희망적인 엔딩도 아닌 괜히 찝찝한 짬통 엔딩으로 끝나면서 최애의 아이가 남긴 것은 요아소비의 노래와 맹고 센세의 작가뿐이다라는 말만이 팬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진작에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일본 연예계의 현실을 표방했으며 진작의 성공을 위해 그런 짓까지 매차쿠차 해버리는 음탕한 설정을 더하고 익숙한 근친 맛을 살짝 첨가했으며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발정난 더러운 새끼니 익숙한 무슨 맛이요? 마나니 명사 서당캐페는 온 가족이 둘러보는 빠도 까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작이지만 결말에 대해서만큼은 함구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용두 우라사 나오키의 20세기 소년,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세기말 새천년의 문턱에 다다른 1999년 10월 비코미 스피리치에서 연재를 시작한 20세기 소년. 락스타의 꿈을 안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켄지는 어느 날 잊고 있던 동창 동키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키가 남긴 편지를 통해 그의 죽음이 평범한 사망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의문사까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켄지는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의 배후에 친구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다는 것과 이들의 행동이 어릴 적에 자신과 친구들이 적어놓은 예언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싸우는 내용을 담은 것이 20세기 소년의 대략적인 줄거리죠. 명작 추리 소설을 범부로 만들 정도로 치밀한 구성, 꼬리에 꼬리를 부는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철없던 어린 시절의 당돌한 상상이 점차 현실을 잠식시켜 나가는 흡인력 있는 미친 설정과 잠실한 스토리텔링, 7, 80년대 일본 시대상의 향수를 자극하는 절묘한 연출, 어른이 된 지금도 알 수 없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 20세기에 살아갔던 우리에게 20세기란 무엇인가, 희미해져만 가는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지만 언제나 20세기에 살 수 없으며 언제나 어린아이일 수도 없으니 인간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담아낸 육각형 미스터리 스릴러였던 것은 물론 연재했던 시대까지 에바 시리즈처럼 아주 완벽했던지라 미스터리 SF 스릴러의 거장 우라사와 나오키식 연출에 정점으로 평가받았으나 나오키 작품이
언제나 그랬듯 후반부로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친구의 너무 의존적인 전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친구 정체에 대한 개연성 부족으로 인해 결말을 끝까지 봐도 유연하게 연결되지 않는 독이 된 친구 이원화 설정, 급조한 티가 역력한 친구의 정체 및 동기와 배경, 쓸데없이 늘어지는 설정들 속 주제의식까지 점차 희미해져가면서 평범한 주인공 켄지를 신격화하여 이야기를 억지로 끌고 가다가 2007년 21세기 소년을 포함하여 총 24권을 마지막으로 용두사미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세계의 역작이 한순간에 용두사미 아이콘으로 전락해버리자 도둑질하지 말자, 친구한테 잘해주자, 네 친구 가츠마타 아님 류류 쿠쿠 같은 조롱이 쏟아졌고, 작가 우라사 역시 이를 수습하고 싶었는지 완전판에서는 기존에 벌어졌던 사건들의 명확성을 높였고 가츠마타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며 행동에 일관성을 더하고 설명충 켄지를 긴급 투입시키며 핫패치를 해봤지만 오히려 이런 줏대없는 결말 수정이 제대로 된 구상 없이 무작정 늘었더니 구조적인 문제와 작가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할 수 없었던 방증이 아니냐 하는 비판은 끝까지 피하지 못했기에 20세기 소녀는 여전히 용두사미 엔딩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죠. 문장은 제목의 시발점, 츤데레 여동생물의 전설, 후시미 치카사의 내 여귀. 2008년 8월 아스키 미디어웍스에서 발행돼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전국 상위 0.01%의 수재, 학교 육상부 에이스 선수, 교내 여자 인싸 무리의 리더, 패션 모델로 활약할 정도의 수려한 외모와 몸매, 그야말로 모든 게 완벽한 엄친딸 코오사카 키리노. 하지만 이런 여동생과는 달리 오빠 쿄스케는 모든 게 평균 수준인지라 두 사람은 몇 년간 대화조차 하지 않는 찐 남매 사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 키리노의 비밀이 발각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남매간의 아찔한 사랑을 그린 본격 그진 러브 하렘 코미디 내 여귀. 사실 연재 초반만 하더라도 키리노의 텐찬나 인성 때문에 씹덕들의 원성이 쏟아졌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킹반인 시선의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스토리에 녹아내리며 단행본 500만 부 돌파와 함께 애니까지 흥하게 되면서 2010년대 여동생 러브 코미디물의 지배자가 된 내 여귀였으나 격이다는 텐창 인성의 히로인 키리노, 기존 하렘 관계를 파탄내버리는 레전드 전개. 갑자기 사회적 시선 문제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기간제 렌탈 근친 후 다시 남매로 돌아가는 엔딩으로 끝나면서 2013년 러브 코미디 최악의 용두사미 결말을 보여주죠. 사실 노빠꾸 남매 연결 전개로 갔으면 둘이서 시골 교회 결혼 엔딩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괜히 기간제 근친이라는 신박한 병신짓거리를 보여버린 탓에 그 협박본 때문에 작가가 쫄아서 진짜 이렇게 결말낸 것이 아니냐 하는 가설에 신빙성만 더해줬죠. 아무튼 다들 단순히 근친 엔딩 내버려서 욕을 먹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우리 업계 아니 이쪽 업계 분들에게 있어서 근친 엔딩은 그리 욕먹을 만한 소재가 아닙니다. 생선님, 근데 그때 여동생물을 유행시킨 건 내 여귀가 아니라 요스가노 그런 채는 아니라고. 의외로 용두님이 열린 결말이 아닌 클리셰 다 습관놓은 왕도식 결말을 보여준 아쿠타미 개개의 소년 만화 원기호 주술회전. 2018년 3월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주술회전. 근본은 알 수 없지만 역대급 재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헌터협회 동료들과 저주의 왕 요메스크라를 끌어내리고 호카게가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주술회전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현대 주술계의 정점 고조사토루, 사상 최강의 줄사 요메스크라 등 성가와 구분 없이 저마다 의 정의를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향연, 뻔한 클리셰를 극단적으로 비틀면서 보여주는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충격적인 전개 속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자극적인 연출 등 분명히 어디선가 맛본 익숙한 맛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검증된 맛이었기에 2020년대 대표 소년 만화를 넘어 빠와까 모두를 미치게 만들면서 20년대 최고의 인기 만화에 등극하죠. 하지만 연출력이 정점에 달했던 고조 봉인 에피소드가 담긴 시부야 사변 이후 파쿠 이력 아니 만력도 고조랑같이 봉인당한 것인지 작품 수준이 그야말로 개같이 추락합니다. 예측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파멸적인, 아니 그냥 파멸했으면 하는 수준의 처참한 스토리 전개, 조잡하게만 느껴지는 난잡하기 그지없는 그림체. 이제는 숨기는 것도 귀찮았는지 숨쉬듯 터져나오는 파쿠리한 캐릭터 설정, 연출로 겨우 연명하다가 이미 주제의식을 상실한 요멘스크나와의 의미 없는 의무적인 지루한 최후의 결전을 끝으로 2024년 12월 30권을 마지막으로 용두사미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작품이라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 작품보다 위대해진 인기 캐릭터 고조가 끌고 가던 만화인지라 녹음본 캐릭터들과 설정이 범람한 사멸회유를 시작으로 내실 없는 부실한 캐릭터 완성도까지 미천이 드러나면서 도가시 내 이놈! 허러를 진작에 완결냈더라면 어허 스토프, 그리드 아일랜드만 없었더라면 사멸십류 같은 되도 않는 짓거리도 안 했을 텐데. 자카테와는 토가시 센세처럼 나오코 공주가 어시 억가 스토프. 그래도 결말은 소년 만화스러운 전개로 끝맺음 해줬으니 한잔해.
소년 점프와 망가뜨린 비운의 명작 토가시 요시히로의 오컬트 액션 판타지 유유백서. 1990년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유유백서.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 중학생 우라메시 유스케는 친구도 없이 매일같이 담배 피고 쌈박질에 문제만 일으키는 탓에 선생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양아치였지만 어느 날 어린 꼬마 아이를 살리려다 예정된 수명보다 일찍 죽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연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은 유스케를 가엾게 여겨 부활의 대가로 요괴의 악행을 단속하는 영계 탐정인을 맡기는 것이 유유백서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오컬트 학원 코미디물에서 배트물로의 매끄러운 장르 전환, 인간 내면의 뒤틀린 어둠까지 담아내는 특유의 깊이 있는 섬세한 묘사,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들, 절제의 미학을 가미한 카리스마 넘치는 연출 등으로 고작 19권 완결작으로 무려 7,800만 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드래곤볼, 슬램덩크와 함께 90년대 초반 소년점프 3대장에 등극하면서 드술류의 시대를 연 유유백서. 하지만 점프 편집부와의 갈등, 정확하게는 이미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이야기의 끝을 구성하고 있던 토가시를 향한 점프 편집부의 무리한 장기 연재 강요로 인해 토가시도 유백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 특히 센스이 편부터 조악해진 작화와 날림 원고가 부각되었으며 무엇보다 최대 스케일 역대급 연출로 장식되었어야 할 최종작 마계 통일 토너먼트 편의 경우 이게 진짜 토가시의 작품인가 란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그린 듯한 성의 없는 작화, 긴장감 없는 날림 연출, 너무나도 많은 생략이 이루어진 구멍투성이 전개를 보이며 제일 중요한 유스케의 마지막 결투조차 제대로 그리지 않고 유스케의 패배 이후 모두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으로 유유백서는 용두삼이 엔딩을 맞이하죠. 그렇게 1994년 작가와 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전설의 한 축은 팬들의 질타 속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 헌터헌터까지 연타석 대박을 친 덕분에 허런 작가의 전작으로 한 번 더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정작 완결 당시에는 토가시 센세의 완결 과정에 대한 진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토가시의 퇴출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를 가루가 되도록 깔게 만들었던 비운의 명작입니다. 인간 본질을 꿰뚫어보는 역대급 서스펜스 도박물에서 열린 결말로 작품을 유기한 카이타노 시노부의 도박 서스펜스 라이어 게임. 2005년 주간 0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라이어 게임. 너무나도 착하고 과하게 정직한 성격을 가진 탓에 주위에서는 호구로 취급받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택배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라이어 게임 참가 축하 편지와 함께 현금 1억엔이 들어있었고 그렇게 뜬금없이 1억엔이 걸린 라이어 게임에 휘말리게 되면서 일본 최고의 천재 사기꾼 아키야마의 도움으로 나오가 최고의 도박마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가 라이어 게임의 줄거리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만드는 참신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게임 트릭, 선하면서도 추악한 인간이 가진 모순 속에 피어나는 믿음의 중요성,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과감하게 파헤치는 잔혹한 심리 묘사, 논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개 속에서 벌어지는 천재들의 치밀한 두뇌 싸움, 무엇보다 속고 속이는 심리전을 통해 신뢰가 부서져버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대와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데스노트를 뛰어넘을 명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라이어 게임이었지만 어느덧 주간 연재에서 계절 연재 수준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연재 속도, 메인 스토리를 책임지는 게임 속에서 숨쉬듯 발견되는 설정 오류들, 어느덧 두뇌 사용보다도 피지컬 맞다의 전략이 부각되며 쪽수로 밀어붙이는 다굴 전략만 구사하다가 한 박자 늦게 통수 치는 놈이 이기려고 하면 이 게임은 필승법이 있다, 드립친 주인공이 이기는 진부해진 패턴을 반복하던 중 작가도 소재 고갈로 힘들었는지 갑자기 결말을 개패마냥 나무위키 읽어주고 아직도 어둠은 살아 숨쉰다 두둥 하면서 어떤 떡밥도 목표 달성도 해결도 없이 2015년 1월에 도망치듯 완결을 내버리죠. 하지만 이런 원작과 대조되게 원작 기반 미디어 믹스들은 원작 초월 엔딩은 낸 것과 더불어 다른 두뇌 서바이벌 장르물이 흥할 때마다 언급되는 탓에 라이어 게임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서스펜스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용두 니미 엔딩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라이어 게임의 애니화 방영이 확정된 만큼 우리를 일찍이 매료시켰던 원작과는 다른 완성도 높은 새로운 결말을 내놓을 것인지 한번 기대해보죠. 치밀한 전개, 입체적인 세계관,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시작은 가히 전설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화려했으나 화무 11홍이라 저무는 그 순간까지는 아름답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던 용두 용미가 되지 못하고 용두 3이 결말을 선사한 용두 니미 작품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표였습니다. 야쿠모 사랑해.